대구 한마음 아파트가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35살 이하 미혼 여성 직장인들만 입주하는 임대 아파트인데 입주민 142명 가운데 무려 4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확진자 46명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66%인 94명이 신천지 신도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오보제가 시행되기 전인 마지막 주말 약국은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거 맞다 이겼던 아이는 난리도 아니네 지금. 우리 교민이 모여 사는 미국 LA에선 마스크 가격이 치솟으면서 10개 1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택시 탑승까지 거부당하는 교민들의 힘든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선체 2의 크루즈 집단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정박 중인 크루즈 승객 중 46명만 먼저 조사했는데 21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4명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구에선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인데요. 입주민 수는 142명, 대다수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인데 이 중에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동일 집단 전체가 격리되는 걸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격리가 이뤄졌습니다. 첫 소식 강경모 기자입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 트럭이 멈추자 방호복을 입은 구청 공무원들이 연신 박스를 옮깁니다. 격리된 주민들이 사용할 구호 물품들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142명 가운데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된 겁니다. 엄격한 자가격리 조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전체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아파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후 대구시가 확진자 상당수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는데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싶었어요. 주민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집안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게 불안한 부분이고 근데 집으로 오든 다른 집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는 좀 나오고 싶긴 하죠. 확진자 중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2명은 입원 대기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통째로 격리된 한마음 아파트 주변은 이렇게 공공시설로 둘러싸여서 요새 같은 느낌도 줍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놀라운 건 확진자 46명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3분의 2가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라는 건데요. 월 임대료는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 대구에서 일하는 35살 이하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 신도 비율이 높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의 3분의 2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142명 중 94명이나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46명도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구에서 일하는 35살 이하의 미혼 여성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선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신천지와 연관된 특정 사업장 직원들이 집단 거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교 활동을 하다 집단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마음 아파트에서 불과 1km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18일 폐쇄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도는 80명으로 대구시 발표하는 14명이나 차이가 있다며 신천지의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주의 목적을 두고 들어가는 거지. 부교활동이나 전도활동의 어떤 목적을 두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22,000원에서 54,000원 사이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 비율만 60%를 넘는 것엔 의문이 남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의심되는 10곳 정도를 추가로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다 신천지 신도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대구 시민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마음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머리도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가슴도 둥글둥글거리고. 폭탄 맞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가게 닫고 집에 가라고. 특히 이 아파트 입주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었다는 얘기조차도 처음 들었고 뭐 이런 일이 제 주변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죠. 무섭고 또 무섭기도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데도 걱정스럽죠. 한마음 아파트 주변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전도 활동이 유독 많았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며 무릎을 탁 치는 주민도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11월달에는 신천지를 알리면서 자기들이 프랜카드 들고 걸어왔다니까요. 작년에는. 그리고 계속 왔어요. 한 달 거의 가까이. 저기 텐트 쳐놓고. 한마음 아파트에 앞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집단 격리된 문성병원도 바로 인근에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사람 오는 것도 겁나고 나가는 것도 겁나고 이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 전화 오면 그 앞으로는 전부 다니지 마라 그래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대구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중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 이상이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1,400명 넘는 신도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709명 가운데 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율 33%, 여전히 높은 만큼 대구시는 끝까지 진단검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관련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집단생활하는 신천지 신도 특성상 지난달 16일 마지막 예배 이후에도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잠복기가 지났다고 해서 진단검사도 하지 않고 격리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신천지 신도 1,199명 중 534명은 입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치료시설 입소 여부와 1인실 배정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가족을 두고 혼자 입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들이라며 방역당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코로나19 오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도 4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47일 만에 7,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입원만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잇따릅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하루에만 5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에선 평소 질환이 없었던 70대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경북 영천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던 78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하루 만에 448명이 늘어 7,041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7일 만에 7,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확진자 증가폭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대구, 경북에선 매일 4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63.5%가 신천지와 연관된 것을 비롯해 70%는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최근엔 충북 괴산과 경남 거창 시골 마을에서도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면 가장 좀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이런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사망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위중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총 59분이 중증 이상 단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중에 중증 단계가 23분, 그리고 위중 단계가 36분으로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내일 주말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데요. PC방이나 노래방, 운동시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신촌입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무료함을 달래려는 학생들로 PC방과 노래방 등은 여전히 북적이는데요. 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PC방. 한마디도 없는 자리에서 밀접 접촉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자리에 음식까지 놓고 먹습니다. 소독을 한다고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방역 사각지대는 더 있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찾는 동전 노래방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사람 한 명만 들어와도 꽉 찹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이용자들은 침방울이 튄 마이크를 주고받습니다. 4명씩 그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 돌려가면서 하고 같이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뭐. 소독기에 있어야 할 마이크들은 일회용 캡도 씌워져 있지 않은 채 리모컨 옆에 놓여 있습니다. 좁은 칸칸마다 앉거나 누워있는 학생들이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손에 침을 바르며 책장을 넘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 이용자가 함께 보는 책을 일일이 소독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땀을 흘리는 운동시설도 감염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신규 회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마스크 끼고 수업하시고 6대1 8대이죠. 괜찮으시면 마스크 끼고 방문하시면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출생연도가 5나 0으로 끝나는 분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기 전인 마지막 주말 서울 시내 대형 약국은 출생연도를 따지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마스크 쟁탈 전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5년생 박성희 씨는 집에서 30km나 떨어진 대형 약국을 찾았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5번이라 다음 주 마스크를 사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65년이라서 5자. 저는 금요일 날 사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근데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직장이 끝나면 집에 오면 8시니까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출생연도를 따지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주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원정훈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일일당
1일에 2매 구매할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주당 2매잖아요. 오늘 내일이 거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출생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끝자리 해가 몰린 요일에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내가 47년생인데 2하고 7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날 마스크 대란이 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뉴스에. 휴일에 문 연 약국을 안내하는 휴일 지킴이 약국 사이트 정보가 실제와는 달라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문을 연 약국은 30여 곳 중 2곳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문을 열었는데요. 마스크는 오전에 모두 동나 오후에 온 시민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거 갖다 6.25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네 지금 이거. 6.25때 폭격을 해서 사람이 피해서 살았지. 이건 균으로 죽는 거야, 균으로 사람이. 주중에 마스크를 산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헛걸음한 시민도 부지기수.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시민들을 더 큰 혼란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 약국은 붐볐지만 약국이 별로 없는 마을의 우체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인 오늘 마스크를 판매할 직원이 없었던 건데요. 약국 없는 마을은 우체국을 이용하라고 안내까지 해놓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서투른 정부의 마스크 정책은 또 도마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우체국은 셔터를 내렸고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약국이 많지 않은 마을 주민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지만 주말인 오늘 마스크를 나눠줄 직원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주민들로 붐볐던 우체국은 지금 문을 굳게 닫았는데요. 이곳에서 1시간 정도 걸어야 오늘 문 연 약국 가운데 가장 가까운 약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층인 마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걸어서는 문 내고 가서 못 사면 다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노래 허연히 살 집에서 가만히 안 되겠다. 임진강 근처에 있는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기서 차 타고 한 40분 가야지. 나이 먹어서 기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 때문에 힘들다 이거지. 문제는 본격적인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주민에게 주말 구매를 안내했지만 우체국들은 주말 판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그 주말에 대한 거는 지금 된 게 없고요. 저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말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측은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이 약국에 보급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주말에 약국을 찾기 힘든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오히려 중국산 마스크를 편법으로 들여오거나 밀수입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보따리상들이 국산 마스크를 중국으로 빼내가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정반대가 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마스크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로 인증한 KF마크 대신 중국 기준인 KN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중국산 마스크라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 시작이 중국인데 중국산 마스크를 이렇게 수입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인증받은 제품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산 마스크 판매업체는 불법 편법으로 들여온 사실을 버젓이 설명하며 인증 제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딴 걸로 신고를 해갖고서 들고 오던지 개별로 들어와야 돼서 캐리어 서비스 그런 거나 해서 개인들한테 하면은 이게 되지 걔네들도 몰래 하니까. 수출 금지 대상이 아닌 면 마스크에 필터를 부착한 중국산 마스크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구매자에게 따로 보내주며 품질을 자신합니다. 일반 마스크에다가 N95 필터 달아놨어요. 그게 뭐야? 일반 마스크인데 거기에 N95 필터만 하나 더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증사항이 다 있어요. 하지만 식약처는 보건용 인증을 받은 중국산 마스크라도 우리와 기준이 달라 성능에 차이가 있고 생산업체도 불명확해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태아는 괜찮을지, 또
또 임신부 특성상 약물 치료를 할 수는 있을지 걱정인데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8살 임신부였습니다. 임신 14주가 지난 여성은 아직 의심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본인 못 느낄 정도로 정상이 따로 정상이 크게 없는 상입니다. 당국은 임신부가 남편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임신부는 대구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열흘 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5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합니다. 임신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수직 감염이라든지 이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혈액으로의 전파 자체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실제 지난달 6일 중국 항저우에서 임신 35주차 확진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메르스와 사스 사례처럼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낮아도 조산이나 태아 성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은 확진 산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제왕절개나 유도분만 가운데 적정한 방법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례 브리핑 장소까지 옮겨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공무원은 충남 지역 집단 감염 통로가 됐던 줌바 댄스를 최근까지 수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옮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코로나19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집단 활동을 계속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2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과 내일 외부인 출입을 봉쇄하고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던 정례 브리핑 장소를 급히 옮겨야 했습니다. 갑작스레 그 오송의 방역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조직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확진된 복지부 공무원은 지난달 피트니스 센터에서 2차례 줌바 댄스 수업을 듣고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돼가지고 그 검사 과정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증상이 목이 부었다 정도만 있었는데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댄스 강사는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 29명 중 현재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남 지역 확진자 92명 중 91명이 줌바 댄스 관련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복지부 공무원이 줌바 댄스 강사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세종청사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마스크 한 장에 12,000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얘기입니다. 미국 LA에서도 품절, 사재기, 위생용품 가격 폭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인들은 택시 탑승도 거부당하는 등 불안과 서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윤소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호출 택시를 불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이 택시는 주변을 빙빙 돌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운행을 취소합니다. I mean, it's not that hard to get an Uber in Korea now, but like recently I'm getting a lot canceled here. 아시아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택시기사들이 한인타운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을 우려하며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스크 낀 동양인한테 막 침뱉고 소리 지르고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로스앤젤레스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쌀, 라면, 물, 화장지, 그 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사갑니다. 다른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진 나고 그랬을 때도. 상점은 생필품을 사려는 한인들로 북적였고 손세정제 등은 금방 동났습니다. 마스크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다른 게 들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없어요. 손님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1,000원밖에 안 하는 걸 10불씩 받아 먹잖아요. 한인타운 식당에선 손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인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가 이렇게 한산한데요. 아예 이렇게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40명, 50명 오고 막 그랬어요. 장사가 안 된 대신 수고가 조금 들었어. 집에 가서 먹지 여기서는 안 먹나 봐요. 최근 인근 대학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people should just be very aware. I think that we are a place where we're blessed enough to hav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people, but that also means a lot of different. 한인 사회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배 안에는 3,500명이 넘게 타고 있었는데요. 일본 사태처럼 밀폐된 크루즈선이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가 되는 건 아닌지 미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은 사망자와 함께 여행을 한 뒤 지역사회로 돌아간 탑승객 2,500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Well, the first set of test samples from guests and crew previously contacted for testing has been completed.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된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이 배엔 승객과 승무원 등 3,533명이 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의심 증상을 보인 46명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 individuals on the Grand Princess tested positive. Among those were 19 crew members and 2 passengers. 검사를 받은 탑승객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감염된 겁니다. 크루즈선엔 한국인 4명이 탑승해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And those that don't test positive may be able to leave. Now,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leave right away or 2 weeks. That seems a little unclear. 또 미국은 사망자와 함께 여행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내린 뒤 지역사회로 돌아간 탑승객 2,500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hese people have taught Ubers and we had, baggage handlers and bars and restaurants and grocery stores and people go to the salon and to the dentist and go about their normal lives without having any concern. 지금까지 미국에선 코로나19 사망자는 20명에 육박하고 33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 돈 약 10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곧바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죠. 당장 모레부터 하늘길이 끊기게 되는데요. 기업인 유학생처럼 반드시 일본에 가야 하는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단 이틀 만에 출국하기 위해서 비행기표 구하기 전쟁에 나섰는데 일본행 티켓값은 그 사이 2배나 뛰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했던 공항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다음 주부터 하늘길이 막힌다는 소식이 퍼지자 서둘러 떠나는 겁니다. 9일부터 격리시킨다 원래는 19일에 들어가기로 끊었는데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제도 끊어야 되고 원래는.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에는 일본 여행과 출장, 비자 문제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급히 일본행 항공권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때 특가 상품으로 나왔던 항공권의 가격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10만 원이면 예매할 수 있었던 표도 한 20만 원은 주고 예매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표를 바꾸고 들어가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됐죠. 3월 9일부터는 이제 일체 입국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라도 빨리 보내려고.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 운항을 오는 9일부터 중단합니다. 대한항공도 인천 나리타 노선만 남겨둔 채 모든 일본 노선 운항을 멈추고 아예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는 저비용 항공사까지 생겼습니다. 하늘길이 닫히며 인적 교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피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균혁입니다. 일본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궁색합니다. 왜 그런지 김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일 꼬집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아베 일본 총리. 국회 답변을 위해 단상에 서자마자 기침을 합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 일본 정부는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설명했지만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국 제한과 관련해 수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1万人あたりの感染者数、これで見ますとですね、韓国が 1.12 人、中国の 0.58 という数字になりました。日本で言いますと、これが 0.025 です。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가 코로나19 검사를 터무니없이 적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はどうしても検査の数が少ないんでね。 지난 4일 기준으로 일본은 8,100여 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5도 이상 발열과 폐렴 의심 증세가 나흘 이상 계속 나타난 뒤에야 전화 상담을 거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인 17,000여 명의 비자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는 100개 나라가 넘는데 그 많은 나라는 그냥 두고 왜 유독 일본에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또 외교적 조치를 취하면서 그 기준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지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 입국 절차 시행 이후 중국인 하루 입국자 수가 이미 1,000명대로 떨어져 입국 금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18곳의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발 승객에 대해 격리 등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일본에 대해선 연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이해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入的措施是可以理解的，同时有关措施不应该超出合理的限度。 한일 간에는 입국 금지에 관해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일본과 중국 간에는 사전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곳은 부탄, 오스트리아 등이 추가돼 총 103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19는 구직 시장도 삼켰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합격을 하고도 취소 통보받는 일이 잇따릅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 기업들도 도리가 없겠죠. 취재진이 만난 한 사례자는 이러다가 병 안 걸린 사람도 죽게 생겼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IT 업체에서 면접을 마치고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20대 취업준비생 이모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설레었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사흘 전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 경영 사정이 좀 악화돼서 이번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환경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 씨는 다시 10곳 넘는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냈습니다. 저도 억울은 한데 전 진짜 제가 코로나 심각하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딱 직격탄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얼마 전 부산 유통회사에 취직한 50대 가장 A씨.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직장에 출근해야 했지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았죠.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취소됐다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정이라. 작업복도 새로 구입하고 첫 출근해서 제출할 서류도 준비했지만 이젠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주민들 등본, 가족관계상 챙겨놨었거든요.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지만 지난 2일 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실제 구직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채용시장 위축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일정 발표도 미루고 있어 구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마스크는 써야겠는데 죄다 품절이고 매일같이 애가 타셨죠. 결국 청와대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밀폐된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최근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분명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는데 이제 와서 또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건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린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방진 모자와 가운을 챙겨 입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와대 직원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군사관학교 방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썼던 지난 국무회의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밀폐된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면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써야만 청와대 출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이 발열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좀처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청와대가 먼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자고 나선 겁니다.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청와대의 마스크 사용 줄이기 조치에 야당은 애써 위험을 감추려는 대국민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성남 분당 재생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 장소를 연달아 방문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콧물을 동반한 약한 감기 기운과 인후통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경찰을 보내도 되는 문제인데 신천지를 압박할 때 이 지사가 직접 나섰잖아요. 네, 이 지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평화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는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데 네.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준 행보가 영향을 미쳤겠죠. 네, 이 지사는 한때 김부선 스캔들 의혹과 일부 친문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13.9%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는 보시다시피 6.4%에 불과했는데요.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지사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의 뭐 석 달 만에 지지율이 2배 이상 올랐군요. 네. 여기다가 이국종 아주대 교수하고 가깝잖아요. 네. 보여준 브로맨스라고 하더군요. 굉장히 화제가 되던데요. 네, 이국종 교수는 이 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의 닥터일기를 이용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 이송 활동을 하려 했는데요. 아주대병원이 감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이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사직에 걸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또 나오면 경기도 지사직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출마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선거전.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터져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침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 멀리서 보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투명한 마스크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한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잘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마스크에 미래통합당 상징색이죠. 핑크로 이름을 새겼고요. 아예 핑크색 마스크를 만들어서 쓴 후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당은 마스크에 마스크 100% 공적 구매라는 정책 내용을 써붙여서 홍보했습니다. 정치권이 이제 마스크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게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선거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4월 초순에 가까울 만큼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겉옷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 많게는 20도까지 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수도권과 충남,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도, 대구 4도로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 많게는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확진자 수부터 확인하는 게 요즘 일상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주말에도 이른바 집콕해야 하는 답답함은 감염병 스트레스로도 이어지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 분노, 충격, 공포, 슬픔. 특히 한 달 사이 이 분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 또 정부의 어수선한 대책 때문이겠죠. 남녘 섬진강변에선 매화가 첫 꽃을 일찌감치 터뜨려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쓸쓸한 들판. 올해는 봄이 오기도 전부터 벌써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